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한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주식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았죠. 환율은 1180원대를 지속했고요.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가 오른다 해가지고 시장에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 10월 18일까지 합의를 안 하면 정부가 디폴트 된다고 경고를 했죠. 다행히 연방정부가 셧다운하기 4시간 전에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임시지출 예산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파월이 미 의회에 출석해서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세고 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죠. 그 다음 날은요, 파월이 또 유럽 중앙은행 정책 포럼에서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다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달러 가격은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미국에 30년 동안 1달러 가격으로 모든 물건을 팔던 1달러 숍 달러 트리도 물건값을 1.25달러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진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이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100만 BTU당 1,500불에서 지금 6,000불을 넘었다가 약간 떨어져서 6,000불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저점에서 약 4배가 상승한 거고요. 6,000불이라는 가격은 천연가스 선물 7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천연가스, 유가, 석탄, 철광석 등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국에서 전력난이 일어났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홍역을 치렀는데요. 중국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료를 확보하라고 전력 관련 기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기가 모자라니까요. 전기료가 인상되었고 전통 화석 연료 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래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75.84달러로 뛰었고요.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뛰었고 석탄 선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난이 발생한 이유는요,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개입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통제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줄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당국발 인위적인 제한 조치로 이 전력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력난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전력난 때문인지 9월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49.6을 기록해서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50이 중립이거든요. 근데 5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는 거죠. 비제조업 지표는 53.2를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보다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9월에 이렇게 떨어진 것은 에너지 업계 쪽 중심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년 차트인데요.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화 약세라는 것은 수출에는 좋기는 하지만 외국 자본들이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환율은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달러 유로화 환율도 보면요, 올 초와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유로화가 지금 약세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유로화 대비도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달러하고 다른 6개 통화하고 비교한 수치인데요, 올 초부터 현재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올 초와 6월에 저점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달러가 계속 강세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경제가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0.25% 올린 한국은행은 지금 다시 고민 중에 빠졌습니다. 10월 12일 날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거든요. 이때 과연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월 22일자 기사인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 중에 한 분인 서영경 위원이 세미나에서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금통위원 첫 대회 메시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대출을 너무 해줘서 지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전세대출도 한도를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가 현재 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탓인지 추석과 그리고 그 다음 한 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금 주춤해졌습니다. 9월달 코스피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을 9월달에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4.2도나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4.2도 매도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만 1.3조를 팔았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그리고 개인은 9월 한 달 동안 계속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지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수출은 9월 달에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65년 만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성적을 냈습니다. 558억 3천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9월 달에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22.9%, 그러니까 9월 20일까지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 데이터를 총 집계를 해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9월 달에 16.7%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조업 일수가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이틀이 적었다고 합니다. 어쨌건 5월을 정점으로 해서 거의 45%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는데 그 증가세가 점점 지금 꺾이고 있죠. 수출 증가세가 꺾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론 실적을 낮추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4분기에 실적이 나빠질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시장에 돌고 있고요. 10월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4분기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달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올 초부터 10월 1일까지의 코스피 차트인데요. 9월달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주가 수익률이 2.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3000포인트 이 선을 깰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지경에 와 있죠. 지난 금요일 날 301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초에 최고로 높았다가 그래도 지난주 중에 조금씩 내려와서 지금은 1.4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급등한 데 대해서 시장에서 이러저러 말들이 많죠. 누구는 지나친 국제가격 랠리에 따른 기술적 조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기술적 조정에 의해서 잠깐 상승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실제 경제 전망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리 상승이 지속될 건지 어디까지 오를지 다 지금 열려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10년물 금리가 1.75%에서 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올해 말이 가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테이퍼링도 하고 테이퍼링이 끝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부터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물 금리가 이번 한 달 동안처럼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큰 변동성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더라도 천천히 오르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미국 시간으로 10월 1일 날 나왔습니다.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개발이 되었습니다. 머크사에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약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입원 가능성이 50%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이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 주가는 머크 사이에 코로나19 치료제가 등장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렇게 올랐죠. 10월 1일 당일 S&P 500 차트입니다. 처음에 보합세에서 시작했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금요일 날 1.15%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게임 체인저 약이 등장했다는 말에 미국의 항공 여행주가 5%에서 8% 정도의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3번째 이번 시간에는 불안한 시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은 추석 연휴 때 그리고 지난주 초가 절정이었는데요. 굉장히 화들짝 놀랐죠. 그러다가 지난주 초가 지나면서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헝다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력난 문제로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래 급격히 올랐던 자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살을 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지금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가시화된 금리 인상의 부담감을 시장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지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마이너스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계속 돈을 시장에 풀 수도 없는 거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 풀었던 돈을 걷어들여야 되고요. 금리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진행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불안정한 이 구간을 잘 넘겨야 할 것입니다. 작년 같은 그런 자산시장의 흥분 상태, 이것은 거의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이 때를 잘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온통 불안과 근심 또는 불평으로 지금 가득하죠. 재산이 많으면 많아서 걱정, 자산 상승 국면에 소외된 사람은 소외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 거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모든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매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